오늘은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는데요. 네, 먼저 선거 상황실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네, 시시각각 변하는 총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선거 상황실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전국 3,500여 곳에 마련된 투표장에는 하루 종일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날 투표 못하는 유권자들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죠. 본투표 앞선 1차 승부처인 만큼 여야 모두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양당 지도부는 대전과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직접 사전투표를 하며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찾은 대전 충청 지역.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특정 정당 쏠림 없는 스윙보터 역할 해온 곳입니다. 특히 충청 민심이 전국 평균에 가장 가까워서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이 지역 여야 혼전 양상 보이면서 수도권과 함께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의 간판 후보인 이낙연 위원장은 물론이고 마찬가지로 선대위원장급의 일정을 소화 중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민주당 주요 인사 오늘 충청 지역에 총집결하며 총선 승리 의지 다졌습니다. 중국 우한에 거주하시는 우리 교민들을 격리시설에 받아들이시기로 아량을 베푸셨습니다. 아산과 진천의 아량이 한국 사회의 가장 안정되고 성숙한 코로나 대처의 기본이 되었다. 네, 미래통합당은 선거 최대 약제인 막말 파문 좀처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막말 논란 벌인 차명진 후보, 미래통합당이 오늘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결론 내렸습니다. 탈당 권유라는 건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되는 처분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열흘은 당원 신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선거 이제 닷새 남았고 통합당 이름 걸고 완주할 수 있으니 면죄부 준 셈입니다. 어제 이렇게 90도로 허리 숙여가며 다시는 국민 실망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대국민 사과했던 김종인 위원장, 오늘 경기 지역 유세단이다. 이 소식 전해 듣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리위원들의 판단 능력이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윤리위원들이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다 하지만 나는 여기 총괄선대위원장의 자격으로 나는 이 차명진 후보를 통합당의 후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총선 승부를 흔들 수도권 표심이 급격히 차가워지는 이런 분위기 지도부들이 느끼고는 있나 봅니다. 서울 종로 지역구 유세 벌이던 황교안 대표, 오늘 이렇게 신발도 벗고 맨바닥에서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종로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엎드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선이 코앞인데 황 대표는 앞서가는 이낙연 후보와의 거리 점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판, 막말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린 통합당으로선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래서일까요? 최근 야당의 정치 공작 음모설이 여권을 중심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까지 묘한 뉘앙스를 흘리니 이거 정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 갖는 사람들도 있고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을 노린 흑색 선전 아니냐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서 보듯 선거가 막바지로 흘러갈수록 확인되지 않은 소문, 허위, 비방 더 심해질 텐데요. 결국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만이 혼탁 선거 줄이는 길일 겁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선거 상황실 이재동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투표율이 좀 저조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지금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사전투표도 그렇고 총선 당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높은 투표율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오늘 사전투표율은요. 지금 아직 18시 기준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 17시 기준으로 10.93% 나왔습니다. 예. 이거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에 도입된 후로 그 동시간대에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거든요. 예.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사전투표의 열기가 내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 그 본투표일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많이 몰리고 그렇다 보면은 좀 그보다는 사람이 덜 몰리는 오늘 내일 사전 투표일에 사람들이 더 선호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게 2014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4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거치면서 이 사전 투표 제도가 계속돼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전 투표 제도가 이번 선거에서는 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알려졌다. 이런 홍보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내일까지 사전 투표율이 만약 높다고 해도 네. 이게 과연 전체 투표율이 높을 것이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코로나19 때문으로 인한 분산 효과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본 투표율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밑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결국 지금 사전 투표율 나와 봐야 되겠지만 사전 투표율 가지고 어느 당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얘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뚜껑은 열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첫날 사전 투표 이제 마감된 집계 기록이 나왔습니다. 총 533만 명이 참여를 했고요. 투표율은 첫날 12.14%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역대 최고 수치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17시 기준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보다 네. 약 2% 정도, 한 1.2% 네. 정도 더 늘어나 이제 12.14%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까지 여러 전국 단위 선거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동시간대에 비해서 최대 수치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투표에 관심이 높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코로나19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19 때문에 본 투표일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줄도 서고 이러면은 좀 아직까지 감염에 네네. 물론 확진자 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예. 감염의 우려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사람이 덜 붐빌 것 같은 오늘 가서 미리 투표를 하자 좀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사전 투표가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일단 마감이 됐고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 또 과연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알겠습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기록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자가격리된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사전투표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일단 총선 당일이죠. 15일에는 투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단 투표권은 확보가 됐는데 건강권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중앙선관위가 지금 방안을 계속 모색 중인데요. 일단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 총선 투표 방안 아마 모레쯤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대충 큰 틀은 이렇습니다. 그 자가격리자의 투표 시간을요. 오전 6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로 해서 일반 투표자들과는 좀 동선을 나누겠다. 그리고 이들이 투표하는 장소도 투표소에 있는 그런 투표소가 아니라 임시기표소라고 있습니다. 이제 네. 임시기표소는 예를 들어 투표소에 방문을 한 사람들 중에서 좀 발열 증상을 보이거나 예. 좀 그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이제 투표를 하는 장소인데 자가격리자들도 여기서 이제 투표를 하도록 해서 아예 일반 유권자들과 시간, 동선 완전히 분리한다는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고요. 예. 다만 이제 투표소 도착에 앞서서 그렇다면 집에서 지역 투표소까지 과연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 이걸 관리하는 게 아마 큰 관건이 될 텐데 네네. 지난 수요일 기준으로요 전국의 자가격리자가 한 5만 명 좀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물론 이 중에는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그 투표권이 없는 18세 미만인
뭐 그런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다면 유권자 수는 이보다 좀 적긴 한데 일단 과연 이 자가격리자들 중에서 투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들을 도울 이제 관리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방역 장비는 어떤 게 필요하고 얼마만큼이나 필요한지 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뭐 성간이만의 그런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아무래도 지자체나 다른 중앙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 대책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